세 번째는요. 이것 안전대책의 팔거든 지자체인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의 팔거든 지자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교통사고 소식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운전자가 누구냐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고령 운전자들이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제는 좀 우리가 고령화사에 접어들고 있으니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 해서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보니까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아주 파격적인 조건으로 조례 제정에 나섰는데요.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시니어 운전자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다들 이제 운전하셔서 걱정되는 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버지 운전하시면 너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네. 고령의 운전 이거 괜찮지 않은 경우가 요즘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 이제 교통사고 건수를 보니까 이제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나이대가 20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보 운전의 경우에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60대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이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50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이나 시각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대처가 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 시설도 좀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운전자의 경우에 관련 교통법규 등 이런 부분이 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맞아요.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빠져나가야 할 길에 못 빠져나오셔서 한참 돌아서 나중에 이렇게 돌고 돌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 표지의 판독 시간이 길고 오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명 개소가 10개인 것을 보면 20대인 경우는 판독하는 시간이 4초 이하인 반면 60대인 경우는 8초나 되고 또 70대인 경우는 10초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오동률 또한 20대인 경우는 0.1% 이하인 반면에 60대인 경우는 0.3% 그리고 70대인 경우는 0.4%인 것을 보면 우리가 운전자로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의 또 어떻게 보면 이동권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동권을 이렇게 좀 양보하셨을 때 좀 이득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위님? 네,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긴 한데요. 베네핏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 7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권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인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지역 카페 10만 원권을 지급합니다. 또 부산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교통카드 10만 원권과 더불어서 2천여 개의 가맹점 할인 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면허 반납을 독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뉴스 보다 보면 이제 급발진 관련된 뉴스들이 많은데 실제 이게 급발진인지 페달을 잘못 밟아서 생긴 사고인지 이것도 굉장히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달 블랙박스를 도입하자는 정책적인 움직임도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 페달 블랙박스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며칠 전에도 한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던 중에 농업용 저수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분이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급발진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페달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서 그 블랙박스를 열어서 영상을 확인했는데 본인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페달, 가속 페달을 정말 끝까지 힘주어 밟고 있는 영상을 확인하고 이 운전자는 그때 이후로 내가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나 가속 페달을 잘 밟고 있나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아까 이제 이재성 아나운서도 얘기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좀 느려지고 간혹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차를 긁는 경우에도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경찰 관서로 내가 마트에 주차해놨는데 어디 관서에 주차해놨는데 누가 내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간 것 같다라고 신고하러 오시거나 현장에서 112를 신고를 하시는
65세 이상자 운전자를 보면요. 막상 CCTV나 블랙박스를 딱 열어봤을 때 누군가가 충격하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운전자께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페달을 헷갈리셔서. 네, 내가 고령이 되면 좀 내 상태가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봐야 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게 뭔가 좀 내려놓으셔야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고 예전보다 뭔가 순발력과 감각이 떨어졌다를 인정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서 이걸 잘 부드럽게 말하는 요령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파격적인 지원책은 어떨까요? 파격적인 거. 금액을 좀 많이 드려.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네. 매달 얼마? 매달 얼마. 저 그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에 또 이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단속 카메라도 바뀐다고요. 네, 맞습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네. 운전자들이 운전 중에 갑자기 속도를 올려서 가속하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신호등에서 신호 바뀔 때 아니 신호 바뀔 때, 예. 주황색 불에 갑자기 빨간 불이었다가 이제 초록색 불로 바뀔 때 빨리 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운전 안 하지. 고속도로 고속도로. 올릴 때. 저는 네. 뭔지 알아요. 그래요? 저는 종종 아니 아. 오늘도 오늘도 어쩌면 예. 하이패스 구간 통과 뭐 이런 거 아, 아닌가요? 패스 아닌 것 같아요. 건전하게 생각. 단속 카메라, 속도 카메라 딱 지나고 나서. 진짜요? 제가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다들 아니라고 하시지만 경험 사례를 저는 뭐 말하는 그런 것도 듯한. 같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맞습니다. 단속 카메라 지나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특히 추월 차선인 1차선인 경우는 뒷차 때문에서라도 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속 카메라가 차량의 전면만 촬영하던 것을 이젠 차량의 앞과 뒤 모두 촬영 가능한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바뀌고 점점 교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체되고 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지역이 대부분이 양방향 단속 카메라로 교체되고 있고요. 또 이런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건너편 차선까지 다 촬영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좀 더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당연히 안전운전 해야겠지만 좀 살짝 무섭네요. 저는 굉장히 오늘 유익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이제 앞뒤로 다 찍고 건너편 차선도 와, 예, 안전운전하는 게 답이네요. 답이죠. 예. 네.